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민준군, 서연양 어서 와요. 우리가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죠. GDP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도대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 거시경제학의 정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불랑샤 교수의 교재를 가지고 경제의 큰 그림을 보는 핵심 도구 바로 이 ISLM 모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총생산, 즉 GDP, 그리고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이자율, 이 두 가지가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과연 무엇에 의해 또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이 엄청난 질문에 아주 명쾌한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게 바로 ISLM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은요, 경제를 아주 간단하게 딱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서 생각해요. 첫 번째는 IS 관계, 이건 Investment Saving, 즉 투자와 저축이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늘 물건을 사고 파는 재화 시장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LM 관계, 리퀴디티 머니의 약자인데 이건 뭐냐? 시중에 풀린 돈의 양과 사람들이 손에 쥐고 싶어하는 돈의 양이 딱 일치하는 상태, 바로 금융시장의 균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결국 이 두 시장이 딱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일반 균형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생산량 Y와 이자율 I의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재화시장도 만족시키고 동시에 금융시장도 만족시키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완벽한 지점을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그림, 이 지점입니다. 보세요.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IS 곡선이 있고요. 금융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수평의 LM 곡선이 있죠. 이 두 곡선이 만나는 단 하나의 점, A점. 바로 여기가 우리 경제의 총생산과 이자율이 딱 결정되는 현재의 일반 균형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경제가 언제나 이렇게 얌전히 있진 않죠. 여기서 우리 민준 학생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근데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거나 정책을 바꾸면 이 균형은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과연 이 균형점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자, 이럴 때 아주 유용한 3단계 분석법이 있습니다. 블랑시아 교재에서도 이걸 아주 강조하는데요. 첫째, 지금 이 정책이 IS와 LM 둘 중 어떤 곡선을 움직이는지 먼저 딱 집어내는 거예요. 둘째, 그 결과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래프에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의 변화가 현실 경제에서 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 3단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죠. 1단계입니다. 자, 세금을 올린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바로 사람들 소비나 기업 투자, 즉 물건을 사고 파는 재화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겠죠. 금융시장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세금 인상 같은 재정 긴축 정책은 LM이 아니라 바로 IS 곡선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2단계. 균형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세금을 올리면 우리 주머니가 얇아지니까 당연히 소비를 줄이겠죠. 그럼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IS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균형점은 A에서 A'으로 옮겨갔네요. 보니까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경제 전체의 생산량은 Y에서 Y'으로 확 줄어든 게 보이죠? 여기서 교재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잘 보세요. 세금 인상이라는 정책 때문에 IS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우리 경제는 가만히 있던 LM 곡선을 따라서 A에서 A'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이동과 한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곡선상의 이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걸 구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이걸 이제 쉬운 말로 풀어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정부가 세금을 올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결국 물건이 덜 팔리니까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프의 움직임이 현실 경제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죠. 좋아요. 그럼 이번엔 서연 학생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의 재정 정책은 IS를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은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번엔 어떤 곡선이 움직일지, 경제는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죠. 그렇죠. 이자율, 즉 금리라는 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내리는 통합팽창 정책은 재화시장의 IS 곡선은 가만히 놔두고 금융시장의 LM 곡선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목표 이자율을 I에서 I'으로 낮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평선인 LM 곡선이 그대로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IS 곡선은 가만히 있죠. 대신 경제는 그 고정된 IS 곡선을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싸졌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돈 빌리기가 훨씬 좋아지겠죠? 그럼 그 돈으로 공장도 더 짓고 기계도 더 살 거예요. 즉,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커지고 그에 맞춰서 생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국 통합팽창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볼까요? IS 곡선은 재화시장, LM 곡선은 금융시장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쓰는 재정정책은 IS를,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은 LM을 움직여요. 경제의 균형점은 언제나 이 두 곡선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결정되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둘 중 한 곡선이 이동하고 그 결과 경제는 나머지 한 곡선을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간다. 이게 바로 ISLM 모형의 핵심 로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볼 문제를 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부는 돈에 막 푸는 재정 팽창을 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은 돈줄을 쬐는 통화 긴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엑셀을 밟고 다른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정책 조합이 나타나면 과연 우리 경제의 최종 생산량과 이자율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배운 3단계 분석법을 적용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